네, 자 우리 경우의 수 드디어 마지막 파트가 도달했습니다. 대단원 평가하기, 경우의 수 마지막 대단원 평가하기를 우리 해치워 보고요. 결국 이제 2학기 수학 다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았고, 우리 마지막 문제로 책거리를 한번 가도록 해보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나오는 눈의 수를 A, B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사위 A, 두 번째 주사위 B라고 한대요. 2차 방정식이 그럴 때 실근을 갖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경우는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되는 거겠죠? 지금 A, B에 해당하는 값이 둘 다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구해볼게요. 판별식을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2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 b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마이너스 12b를 넘겨보면은요, a제곱은 12b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a가 1이 나온다고 해볼게요. a 1 나오면은요, b에 나올 수 있는 건 1, 2, 3, 4, 5, 6 주사위에 나오는 눈의 수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얘보다는 1이 항상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 1은 올 수가 없어요. 2는 올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 이유로 올 수 없어요. 3도 올 수 없어요. 누구부터 시작되나요? A에 올 수 있는 건 4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자, 4의 제곱을 계산하면은요,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 B를 계산하면 B는 1이 되고요. 우리 1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가 됩니다. 근데 이제 12에 만약에 2가 곱해지면 24인데 24는 요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1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A, B를 한번 찾아보면은 4,1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4는 이제 됐죠? 여기 2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자, 5를 따져볼게요. 5에 제곱하면 25인데요. 여기 A의 위치 여기 오는 거고, B의 위치 여기 오는 거예요. 자, 12 곱하기 1은 10이니까 마찬가지로 됐고요. 25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24죠? 얘도 됩니다. 얘까지 돼요. 그래서 여기는 5,1도 되고 5,2까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A에 6이 와봐요. 6제곱을 해주면 36이 나오겠죠? 자, 12 곱하기 3까지 해주면 36이니까 A에 6이 오면 B는 맞습니다. 이 1, 2, 3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에 6이 오면 B는 1, A에 6이 오면 B는 또 2, A에 6이 오면 B는 3까지 요렇게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6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꼭지점 A에서요, 이 G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런데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이 문제는 구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A 다음에는요, B 아니면 D 아니면 E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A 다음에 B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고요, E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만약에 B가 됐어요. B가 됐는데 다시 A로 가면 최단 거리가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B로 왔으면은요, C로 가든지 아니면 F로 가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B로 왔을 때는 C로 가든지 F로 가든지 하면 되겠고요. D로 왔을 때는 C로 가든지 아니면 E로 가든지 하면 될 거예요. 각각 경우가 두 개씩 존재하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되돌아가면 안 되니까 두 개씩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H, F. 자, 이제 마지막 경우를 살펴보는데요. 어떤 점에 도달하건 어떤가요? 어떤 점에 도달하건 한 경우밖에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 더 멀어지게 되니까 모든 경우에 대해서 G로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요렇게 가서 요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요렇게 총 6가지의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의 문제는 빠짐없이 그리고 최단거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겠죠. 자,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한 개의 동전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이라고 했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하였습니다. 자, 동전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앞 또는 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사위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 그래서 두 가지와 6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6가지.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주사위라고 하고 두 번째 주사위라고 하면은 두 번째 주사위도 6가지가 되는 거겠죠? 자,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요, 각각 어때요? 각각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곱의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곱의 법칙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곱의 법칙 성립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6 곱하기 6. 그래서 첫 번째 동전,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그래서 66에 36에 2를 곱하니까 72가지가 바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구로 들어가서 3개의 벽 A, B, C를 통과하여 출구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A, B, C를 통과할 때 자, 문이 3개, 4개, 2개가 있네요.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가는 경우의 수를 자, 구해봐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A문을 1, 2, 3이라고 하고 B문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해볼게요. C문을 small a, small b라고 하면은요. 자,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겠죠. 또 기역에 대해서는 A, B, 니은에 대해서는 A, B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이 경우도 뭐가 성립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이 경우도 곱의 법칙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동시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동시에 성립하는 이 곱의 법칙. 그러면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바로 정답이 되니까요. 3, 4, 12에 2를 곱하면 24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인천국제공항과 목포 사이를 운행하는 고속철도에는 14개의 정차역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인천, 거만, 서울, 용산, 영등포, 광평, 천안, 아산, 오성공주, 익산, 정읍, 광주, 송정, 나주, 목포. 이 뭔 개소리야? 자, 이렇게 14가지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출발역과 도착역이 표기된 열차표를 발행하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될까요? 자, 출발과 도착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있게 14개 중에서 14개 중에 순서 있게 두 개를 뽑는 경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요? 그렇죠. 순열의 개수를 조사하라는 거죠. 14, 그 다음에 이 퍼뮤테이션 2를 계산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 곱하기 13이 되니까요. 자, 요거를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계산해보면은요, 182가 바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자, 중요하게 따졌던 건 뭔가요?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졌습니다. 순서가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이제 조합으로 가야 되겠지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퍼뮤테이션 순열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겁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알파벳 nice day를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나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과 모음 교대로 나와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 자음은 뭔지 한번 살펴보고 모음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자음은 누구예요? N, C, D, Y까지 자음이죠? Y를 모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Y는 자음이 되겠습니다. 모음은요? I, E, A.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자, 봐봐요. 자음은 4개예요. 근데 이제 교대로 나와야 하죠. 모음은 3개예요. 그러면
자, 자음의 위치와 모음의 위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글뱅이는요, 자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모는요, 모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위치로 나열되게 돼 있어요. 이런 위치로 나열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요, 사실 자음을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모음을 일렬로 나열하면 그러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경우의 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음이 자음이 일렬로 나누어지는 경우는요, 이 네 개 중에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는요, 세 개 중에, 모음은 세 개니까요, 세 개 중에 세 개니까 3팩토리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동시에 우리 곱의 법칙에 의해서 엮어주니까요,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되겠고요. 4팩토리얼은 24고 3팩토리얼은 6이 되는 거니까 곱하면 144, 우리가 찾는 가지의 경우의 수는요, 144가지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자,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 자음은 어떻게 위치할지, 그 다음에 모음은 어떻게 위치할지, 요거를 잘 따져준 다음에요, 자, 자음 몇 개 어떻게 나열, 모음 몇 개 어떻게 나열, 자, 그거를 잘 고민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7번을 보도록 할게요. 등식 n 플러스 1 팩토리얼 n 플러스 1. 자, 첫 번째 이 팩토리얼은요, 퍼뮤테이션은요,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npn은요, n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뒤에 5 곱하기 n 팩토리얼이 있는데요. 자, 5 곱하기 n 팩토리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요거를 우리 얘를 살짝 바꿔볼게요. 자, 여기 n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n 팩토리얼로 묶기 위해서, 자, n 팩토리얼 모양으로 우리가 봐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n 플러스 1에 곱하기 n 팩토리얼로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5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n 플러스 1,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럼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n 팩토리얼이 5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는요, n 곱하기 n 팩토리얼이 5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자, 요걸 토대로 우리 결론은요, 그렇죠, n은 바로 5다, n은 5다 라고 결론을 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았어요. 계산인데, 자, 이 n 팩토리얼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n 팩토리얼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을 묶어 보면은 요 앞에 있는 5를 통해서 이 n이라는 값은 5가 된다라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서로 다른 빨간 구슬, so red, 빨간 구슬 5개랑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다고 하죠. 자, 이 주머니에서요, 빨간 구슬 1개랑 파란 구슬 2개를 꺼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니다. 자, 근데요, 여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자, 빨간 구슬 1개를 뽑는 거에 대한 순서 있어요, 없어요? 순서 없어요. 파란 구슬 2개를 뽑는 것도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간 구슬 1개, 파란 구슬 2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엮여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의 빨간 구슬에서 1개를 뽑는다는 말은 5개의 빨간 구슬에서 1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파란 구슬 4개에서 2개를 뽑는다는 말은 파란 구슬 4개죠. 4개 중에 컨비네이션 2개를 뽑는 거에서 서로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게 바로 지금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 문제죠. 그러면 5 컨비네이션 1은요, 5가 됩니다. 4 컨비네이션 2는요, 여러분들 계산할 줄 알죠? 요거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2 곱하기 1이죠. 자, 2 지워주면 2, 3, 6이죠. 5, 6, 30, 5, 6, 30이 바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는 이런 뭔가 채 같은 이런 게 있죠. 자, 이들 평행선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크고 작은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이 평행사변형이 결정되는 걸까요? 그렇죠. 4개의 점이 있으면 일단 사각형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4개의 점이 있으면 사각형은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잡았듯이, 자, 요렇게 만약에 4점을 잡아주면은요, 평행사변형이 되질 않습니다. 자, 어떻게 잡아야 평행사변형이 결정이 될까요? 네, 정답은요, 자, 요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점 2개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가로의 2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 세로의 2점을 만약에 선택한다고 해볼게요. 세로의 2점을 이렇게 선택하면은, 자, 가로 세로 엮어주면은요, 얘네들을 좀 튀게 검정색으로 한번 표현하면, 자, 요 점이 하나의 이제 평행사변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면은요, 자, 요 점 2개, 사실 요 5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고요. 요 5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요.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점 중에 2개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르기만 하면 아까 전에 이렇게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결정되었듯이, 자, 5개 중에 2개, 또 4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요 점 5개 중에 바로 2개랑 이 4개 중에 2개를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죠. 곱의 법칙에 의해서. 자, 5 콤비네이션 2는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였죠. 네, 뭐 요 의미는 5 퍼뮤테이션 2를 2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였으니까요. 5 퍼뮤테이션 2는요, 5 곱하기 4가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4 컴비네이션 2는요, 바로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2 이렇게 없애주고 5, 4, 20에다가 3을 곱해주니까 60, 바로 60이 우리가 찾아주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각형 우리 저번에 직사각형도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이렇게 점 5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그렇게 해서 이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6이라고 하였네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 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두 근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었죠. 두 근을 자 더하면은요, a분의 마이너스 b였어요. 자, 요렇게 됐는데요. 그럼 얘는 5분의 n 퍼뮤테이션 r이 되는 거였죠. 자, 여기는 4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n 퍼뮤테이션 r이 지금 5 곱하기 4가 된다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알 거예요. 두근의 곱 마이너스 2와 6을 곱해주면은요, 마이너스 12인데요. 자, a분의 그냥 c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 a분의 c가 되니까요, 5분의 마이너스 6에 nc n-r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컨비네이션은요, 공식이 요런 공식도 있었어요. 자, n 컨비네이션 ncr은요, n 컨비네이션 r과 똑같다는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 5분의 마이너스 6 곱하기 ncr인데요. 6과 6이 나눠지고요. 야, 요걸 토대로 ncr은 2, 5, 10이라는 값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ncr은 np, 자, 얘랑 엮어 보면은요, np2를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자, np r이었죠. r2가 아니라 2가 곧 되겠지만, 자, npr은 근데 지금 5 곱하기 4죠. 거기를 이제 r 팩토리얼로 나누어서 10이 되게 하려면은요, 결국 r 팩토리얼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은요,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r은 2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는요, 이 np, 자, np 2가 되는데
n 곱하기 n-1 이렇게 나오죠. 결국 사실 n이 나오는 값은요 5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5가 되어야 5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n은 5고요 r은 2, 두 개를 더해서 우리가 찾는 값은 7, n 더하기 r이니까 이 값은 7이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 이 문제 사실 더 간단히 풀 수도 있겠죠? 자, 요 밑에 과정을 솔직히 이제 우리 안 봐도 됩니다. 요 과정 없이요. NPR이 5 곱하기 4라는 요성질을 토대로요. 이제 N과 R 결정되는 애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5, 4 이렇게 곱해져 있죠. 네, 그러니까 N은 5도 될 수 있고 R은 2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물론 이렇게도 인식할 수 있지만 n이 20이 되기도 하겠네요. 20이 되고 r이 1이 되면 그러면 또 5, 4, 20이니까 20이 되겠네요. 그런 경우를 제외해야 되니까 이 작업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요거만 보고 바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밑에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요 경우가 없는 거를 밑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r팩이 2라는 거를 밑에 과정에서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5개의 숫자 0, 2, 4, 6, 8 중에서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100의 자리 숫자가 8이거나 6인 경우 자, 세 자리 숫자가 이렇게 있겠는데요. 100의 자리 숫자는 8 또는 6이 되면은요. 자, 8, 6 둘 중에 하나 없애지면은 나머지 4개 중에 어때요? 요 두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8 또는 6이 나오는 경우에는 4개 중에 두 자리를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8과 6이니까요. 2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해줘가지고요. 2, 4, 8에 3을 곱하니까 3, 8에 24. 24가 바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을 볼게요.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30번째에 오는 수를 구하여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우리 찾아준 거는요. 자, 8, 6, 24가지가 왔어요. 사실 가장 큰 수는 8이 맨 처음에 오는 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수는 6이 나오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번째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4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8, 6, 4. 4 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4를 집어넣었어요. 여기 오는 경우는요, 총 4가지. 남아있는 애 4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가지수는 3가지. 그래서 12가지가 총 이렇게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24랑 10이랑 더하면은 36입니다. 그러면 그 말인 즉슨 4 뭐시기 안에 30번째 오는 숫자가 결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요 24니까 요 4 다음에 제일 큰 숫자가 25번째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0, 2, 4, 6, 8 이렇게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4 오고 여기가 8과 6이 올 수 있습니다. 8, 6이 오는 게 바로 이게 25번째, 즉 486이 25번째 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8, 6, 2, 여긴 4가 있으니까 482가 26번째고요. 그 다음에 480이 바로 27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460 누가 될까요? 8도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물론 이 가운데 거는 이제 8이 왔으니까 6으로 줄여야 되겠지만 468이 28번째. 그 다음에는요, 460 4면 좋은데 4는 여기 썼으니까 29번째. 마지막으로 올 수 있는 460이 바로 30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30번째 오는 숫자는요, 바로 460번, 46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8 또는 6이 나오는 거, 요걸 힌트로 생각해서요, 앞에 8, 6이 나오면 총 24가지 이렇게 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가 오는 경우가 바로 12가지 있으니까 그 안에 얘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게 되겠죠. 사실 여기 8이 온다고 하면 이미 3가지가 오는 거니까 얘네들을 3가지로 건너뛰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큰 순서대로 나열해서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은행의 본점에 있는 도시 5개의 지점이 있는데요. 본점에서 각 지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달라요. 모두 달라요. 자, 그럼 본점에 소속된 5명의 직원을 각 지점에 출장을 보내려고 할 때 A라는 직원을 B라는 직원보다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는 경우의 수를 우리 한번 구해볼까요? 자, 본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해석해보면은요. 본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방면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 1지점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2지점. 좀 더 그림을 밑에다 그려보죠. 이게 본점이 있는데, 자, 우리, 여기 1지점. 자, 1지점. 그 다음에 여기가 한 2지점 돼요. 그 다음에 요쯤 되는 게 3지점. 요쯤 되는 4지점. 요쯤 되는 5지점. 그래서 여기 아주 큰가 봐요. 우리나라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우리나라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점에서 출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나열된 거를 가까운 경우의 수로 우리는 나열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제일 가까운 걸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가까운 걸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면은요. 본점과 가까운 순서가 바로 본점 가까운 위치가 이 순서가 결정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A, B, C, D, E를 배열을 하게 되는데, 자, A, B, 자, 이렇게 되면 A가 B보다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C, D, E 이렇게 배열을 하면은 A가 제일 가깝고 B가 제일 그 다음, C가 그 다음, D는 그 다음, E는 그 다음 이렇게 가까운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우랑 있잖아요. 만약에 이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없어요.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으로 무조건 보내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된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자, 모든 경우의 수에서요. 사실 이 A와 B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 이 경우는요. 하나로만 봐야 돼요. 무조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A랑 B는요. 순서가 딱 정해졌는데 얘네들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A, B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지금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A랑 B랑 오는 거, B랑 A랑 오는 거는 무조건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요 경우는 아예 무시하고 요 경우라고 생각하면은요.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2팩토리얼로 나누는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값이 되거든요. 자, 5팩토리얼은 120이고요. 2팩토리얼은 2니까요. 60까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60까지입니다.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고요. 이 A, B의 관계는 한 가지만 되는 거니까 이렇게 A, B가 왔건 혹은 만약에 이렇게 A, B가 이렇게 왔다고 해도요. 자, 얘는 여기 B, A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까지 흡수를 하는 거죠. A, B로 흡수를 하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이 포인트가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수학 이제 2학기 고등학교 수학을 모두 다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교육에서 결코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선생님은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거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질문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자, 남은 방학도 잘 보내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